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부산과 경남, 울산이 하나가 돼서 동부가 중심으로 도약하자 동남권 상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에서는 장사 17주년을 맞아서 모두 4번에 걸쳐서 동남권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로 부산 경남 시도민의 정서 통합을 통해서 소통과 합의로 광역화의 결실을 얻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하신 4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김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희정입니다. 오늘 즐거운 추석 아침입니다. 가족, 친척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울산, 경남의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박광무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홍섭 신라대 총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라대학교 총장 정홍섭입니다. 오늘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환하고 풍성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거제문화예술회관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에 일하고 있는 김호일 관장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눌 주제는 부산 경남 시도민의 정서 통합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부산, 경남, 울산의 현 주소를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얘기를 나누죠. 전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동남권은 지역 총생산이 200조 원, 인구 역시 800만에 육박하고 있다. 수도권이 동남권과 비슷한 국토 면적의 전 인구의 절반, 국민 총생산의 절반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 격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부산과 경남, 울산은 원래 하나의 뿌리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지역이던 경주와 상주의 첫 이름을 따 경상도라는 지명이 생겨난 이후 조선시대 동남권은 낙동강을 기점으로 진주부와 동래부로 나뉘었고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시기를 거쳐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하며 경남도에서 분리,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 동남권은 개별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현안에 따라 갈등하고 경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 낭비는 물론이고 지역 정서마저 분열되고 있다. 동남권은 수도권의 대칭으로 인접한 대구 경북, 호남권과의 차별화, 일본 경제 권역과의 조화로 부가가치를 높이며 세계 경제 권역 간의 경쟁을 선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남권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동질감, 공감대를 확보하는 일. 동남권의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브랜드화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열매를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지역사회와 국가가 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네, 동남권의 현황에 대해서 화면으로 짚어봤습니다. 먼저 김희정 의원님, 김 의원께서는 새누리당 재선 의원이시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동남권의 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산 사람 입장에서 네.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산은 제1의 해양 도시고 네. 그리고 태평양의 관문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었던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네. 학창 시절의 얘기인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시골에 언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추석을 네. 앞두고. 네, 부산도 시골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네. 정말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시골에 언제 가냐고. 근데 그 다음에는 말을 알아들어도 화가 나서 못 알아듣는 척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과 지방과 도시와 시골을 구분을 못하느냐. 다만 부산은 지방일 뿐이지 시골은 아니다. 그리고 그때 부산이 얼마만큼 잘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전체 수도권에서 보는 부산이나 동남권에 대한 인식
그들의 눈에는 우리는 시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태평양의 관문에 있고 제1의 해양도시인데도 그러느냐라는 게 이제 이 도표에서도 드러납니다. 보시다시피 땅은 넓이가 동남권이나 수도권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로 거의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수도권에 거의 절반의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 말은 그냥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재들이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지역 총생산에 있어서도 수도권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우리 동남권은 17%밖에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객관적인 오늘날의 동남권의 위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모든 인재와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총장님, 총장님께서는 교육혁신위원장 활동을 하시면서 또 부산학을 태동시켰죠. 그래서 부산의 어떤 정체성을 조명하는 작업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역사나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 동남권의 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조금 전에 우리 그 화면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죠. 우선 2011년도에 우리 대학 부산학센터에서 우리 부산의 인구에 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의 인구 구성도 원래 구한말 때 한 3만 내지 한 5만쯤 되는 작은 도시다가 해방 이후에 귀한 농포들이 모여오고 또 전쟁 때 또 피난민들이 모여오면서 조금 성장했다가 본격적 성장은 바로 산업화 시절입니다. 이때 그 부산 주변에 즉 다시 경남 이런에서 그때는 뭐 부산 경남 구분 안 됐습니다만은 몰려온 그 산업화 일꾼들이 부산의 주요 인구를 구성을 합니다. 그 한때는 400만 가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면에서 봐도 부산 경남은 같은 뿌리죠. 부산 사람이 경남 사람이고 경남 사람이 부산 사람이고 울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부산의 부산의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줄어든 인구가 또 어디로 가냐 하면 한 60%는 수도권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다시 또 경남의 인근으로 가죠. 지금 우리 명절입니다만은 아마 부산 거리가 많이 비어 있죠. 지금 이분들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로 경남으로 가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부산 경남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이 혈연적으로도 좀 동질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죠. 이게 최근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이익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 뿌리라는 것이 예전부터 역사나 문화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한 뿌리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이 조금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 뿌리라는 게 우리가 같은 이 경상도 사투리라도 권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 울산부터 시작해서 이 해안벨트의 말씨가 비슷한지 거의 같습니다. 이게 한 뿌리인데요. 이게 이제 흩어져 버리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굉장히 불행하죠. 이 부산 경남 부산 경남권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 한 10위권 정도 되는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이 깨어지고 결국 모든 건 수도권으로 몰려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 작은 국토라도 수도권과 나머지가 다 공동화되는 다 함께 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지역의 이 발전, 특히 정서적 통합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 원장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우리나라 문화관광 분야의 정책과 산업을 연구하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전문 연구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제 중앙행정 부처에서 문화 관련 정책 전담해 오셨는데요. 동남권 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문화와 지정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남권은 타 지역과 달리 자부심과 개성이 매우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역사적 특색에서도 기인한다고 보는 건데, 우선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해양과 대륙이 접하는 지역으로서 도전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시는 이러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강토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냐. 이것은 6.25 때의 낙동강 전선 이후에 대한민국을 실제로 살려내고 또한 태평양과 세계로 진출한 관문이 바로 이 동남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그 일찍이 그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 외래 문명을 수용하는 교류와 도전과 응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은 바로 근대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산업관광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루었고 현재 4만 달러를 넘는 그와 같은 그 시민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 문화적인 욕구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부산과 경남과 울산이 저는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동남권에서 유라시아 시대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아시아 하이웨이에서 두 개, 그러니까 AH1과 AH6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아시아 고속도로가 바로 동남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남과 경북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는 7번 국도로 지나가고 하나는 그 경부선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동남권은 바로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런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어떤 출발점이다. 그런 것은 어떤 대륙간 철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거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가는 그런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러시아 쪽을 지나가고 또 한 노선은 이쪽 그 중앙아시아 쪽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출발점이 바로 동남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시대적으로 무지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김 관장님은 이제 홍보 전문가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거제예술문화유관 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부산 경남 사람들의 기질은 특징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저도 그 부산 경남의 주소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일원으로서 매우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2, 3년 동안 그 지역 사람들과 문화예술을 통해서 또 대화하고 문화적 소통을 경험했습니다. 네. 이런 감성들을 가지고 부산 경남인들의 그 기질의 특성이라면 이 로컬 그룹과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룹에 있어서의 다소 차이는 기본적으로 있다는 걸 느끼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성격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시원시원하고 화통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흔히들 말하는 내숭 뭐 이런 것들이 잘 없지 않나. 화통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좋고 싫은 것이 확실한 반면에 다소의 배척 정신 같은 게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남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면에서 좀 인색하고 있지 않나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경남 도내 또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외지 사람들에 대한 텃세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될 때도 있어서 혼자 뭐 울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섭섭한 그런 일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감성적인 면에서 또 정서적인 면에서 경남 정신은 저는 크게는 개척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도전의식 그리고 적극성, 이런 것들이 부산 경남인들의 핵심적인 감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어떤 텃세를 조금 받으셨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해소됐습니다. 대륙과 어떤 그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개방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부산 경남이 저도 뭐 원래 그 경북 사람입니다만은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북에 가보면 여기보다 훨씬 더 폐쇄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방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고쳐야 될 점도 있겠지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집권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지역의 어떤 문화와 정서에서는 분명히 지금 그 부산 동남권에 독특한 문화 정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것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 관광이라든지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중앙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 분명히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앙의 문화를 지방으로 확산하고 함께 나누는 취지에서 가령 그 순회 프로그램 같은 것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움직이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순회, 국악원, 네. 예, 순회. 네. 그 순회 전시나 순회 공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문화 향유가 전국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와 더불어서 저는 지역의 문화가 이미 그 다른 지역이나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확산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사실은 부산이 제일 일본으로 부산 영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 부산 영화제가 바로 그 세계 영화의 주목받고 떠오르는 새로운 장소로서 이미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웃 그 경주의 경우에는 세계문화 엑스포를 경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스탄불에서 그 세계문화 엑스포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경주가 가지고 있는 천년의 문화유산을 세계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수출하는 경우가 되어 있고 또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그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네. 오히려 광주로 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 경우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좀 봤더니 그 동남 광역 경제권의 발전을 위해서 동북아 문화 관광 인바운드 허브를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아주 이미 동북아에서 동남권이 그 문화와 관광의 동북아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이와 같은 그 우리 부산이 아까 김정희님께서 시골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좀 기분 나쁘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미 시골이 아니거든요. 이미 세계를 향해서 열린 그와 같은 그 대단한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그렇다면 어떤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역에서 세계 쪽으로 향하고 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부산도 이미 부산 영화제를 통해서 충분히 그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를 잡았고 저는 그와 같은 저력이 얼마 전에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그 영화가 또 황금사자상을 받는 네네. 그와 같은 단초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관장님, 그런데 실제로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제 예술문화회관을 운영하시면서 보시면은 어떤 대형 프로젝트, 대형 공연 같은 것을 많이 지금 공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대부분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죠. 네, 가져오고. 네.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어떤 이런 공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지금 박 원장님께서도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산이 그러한 것들이 개발되고 해서 이게 세계화돼 있고 글로벌화 돼가는 것 같은데 저희 아마 부산 경남인들이 보기에는 거제가 비교적 작은 도시고 또 산업 중심의 조선 산업 중심의 도시로만 인정되실지 모르겠는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봄에 그 대한민국 전국 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그 4개 종목에 그 휩쓴 그런 저희 그 아주 작은 거제지만 극단 예도라는 극단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문화예술에서 좀 열악한 도시라고 인식돼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거제에서 활동하는 작은 극단의 작품 하나가 그 선녀씨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선녀씨 이야기. 예. 네. 그 전국 대상으로 이 대통령상을 받고 나니까 경남도에서 순회 공연 마련해서 경남도 여러 도시를 돌았습니다. 이처럼 그 작은 연극 공연 하나를 통해서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경우는 아주 드물죠. 사실은 문제는 이제 콘텐츠의 창의성, 즉 그 재미라든가 또 의미의 확보 그리고 마케팅적인 측면 물론 이런 것 다 어우러져야 되고 물론 이러한 그 연극 공연의 경우에는 그 배우의 연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또 이러한 예가 아주 드문 얘기긴 하지만 쓸만한 사람들 발굴해 놓으면 바로 또 서울로 가버리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사실 지역에서 예술을 하면서 생계 유지까지 하면서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열악한 환경이 있다고 아직은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우리 거리들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른바 지역 공연 또 지역 예술을 지역민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이켜 볼 필요도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이 매스컴 포함해서 매스컴들이 인기 연예인 치중 현상이 점점 강해지는 풍토 이런 것 때문에 그 전파 매체들의 역할 또 프로그램 편성의 고른 안배 이런 걸 통해서 문화예술 사회 전반의 이제 고른 발전을 위한 배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결국은 이런 문제들 문화적 정서는 이런 저희처럼 문화예술회관이나 네. 그런 언론사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공연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만들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기 연예인 부분은 저희 방송사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재들을 키워놓으면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대회 이제 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겠죠. 공연 횟수가 많아지거나 소위 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대학로나 네. 그 경기 서울 지역에 그런 트래픽이 심한 그런 곳에 가서 보여주는 행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인구수가 작은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연 기회에 대한 확대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서로 각 도시마다 경남이 경남 부산 안에서의 도시마다 서로 공연을 나누고 네. 데려가고 또 보여주고 하는 그런 활동이 지금도 좀 다소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이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부산 경남 쪽에서는 예전에 좀 문화의 불모지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좀 개선이 됐는데도 네, 개선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부산 경남에서 독자적으로 좀 그 생계 유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그런 점도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방금 전에 인재 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장님 어떻습니까? 좀 전에 한 60%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고 하셨는데. 인재 유출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김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부산 말고 우리 부울경 동남권 전체를 묶어서 보면 이 지역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1년에 약 2만 가깝습니다. 몇 가지 경로를 통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수도권으로 갑니다. 네. 그럼 대학 졸업생이 졸업하고 난 뒤에 취직하러 또 수도권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약 2만 명이 빠져나가고 수도권에서 우리 부울경 쪽으로 오는 인구가 10,000명 채 안 됩니다. 그게 인구 늘 이제 인구 수지 적자가 한 11,000명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생기죠. 우선 우수인력이 젊고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가니까 지역에서는 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기업은 또 서로 가야 되고요. 네. 또 이 젊은 사람 빠져나니까 문화예술의 활력도 좀 떨어지고 또 젊은 이 청중이 없으니까 아까 거제에서 괜찮은 게 있더라도 서울 가서 공연해야 되고 네.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어집니다. 네.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도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 네. 이 인구 유출이 서울로 가는 걸 막지 말고 이왕 사실 부산 지역은 일자리 자꾸 줄고 있거든요. 네.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네네. 인구를 경남 쪽으로 보내보자. 그래서 그 경남 같은 인구들이 다시 부산에 교육, 문화 또는 각종 이 소비를 하기 위한 상품 구매를 해서 다시 모여와서 네. 경남의 부가가치를 다시 이쪽에 내는 또 경남에서 생산된 문화들은 여기 와서 하는 아까 말한 서로 이렇게 같은 우리 권역 내 이 흐름으로 인구 유출을 바꾸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네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 기업들이 네. 지역 인재를 받아들여줘야 돼요. 네. 서울로 가지 말고. 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지역의 유수인들이 여기 남게 되고 이 지역의 문화도 발전하고 또 이 지역대학은 좀 더 활성화돼서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런 서울로 뺏긴 인구를 차라리 우리 같이 동남권 내에 공유하자. 그렇군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다시 또 공유하자. 이런 제안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기업들이 지역의 인재를 많이 채용을 해줘야 되겠군요. 그래서 일자리가 이게 참 필요한데 말이죠. 김 의원님 아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참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치인으로서 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과거에는 이제 동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인력이 빠져나간 만큼 나머지 지역에서 동남권으로의 진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빠져나가도 또 다른 인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동남권이 특히 부산이 고령화율 전국 1위입니다. 네. 그러면은 청년 취업이나 청년 문화를 떠나서 그러면은 이 노령화 되신 분들을 위한 문화나 일자리라도 잘 되어 있으면 도시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령화가 1등 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위한 어르신 문화라든지 어르신 일자리는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은 청년들이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어나는 문제를 그 막는 부분이 두 번째인데 뭐냐면 대기업을 부산으로 유치를 해오는 것, 그러니까 부산이 아니라 동남권으로 유치를 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네네. 네. 특히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라시아의 관문이고 또 태평양의 관문이고요. 참 타국의 이 비애를 이렇게 얘기하기는 못합니다만 최근에 일본의 이 그 지형적인 불안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적인 기업 중에서 일본을 떠나서 한국이나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기업들을 소위 수도권에 뺏길 게 아니라 이제 동남권에 유치를 해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강소 중소기업 그리고 해외의 우수 유치 기업을 통해서 인재를 그 소화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다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수도권으로 공부를 하러 가거나 취업 재수를 하러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의원님들은 서울 나가시면 바로 지방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안 그러시겠죠. 네. 고령화도 참 문제고, 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강소기업을 물론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죠. 대기업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경제력이 크게 늘어나니까 참 좋긴 좋은데 그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강소기업을 키워서 이런 기업들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방안도 참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소기업 진흥 기금이라든지 또는 그 벤처 투자 기금인 엔젤 투자 기금 같은 거, 창업 기금 같은 거를 이제 저희는 지금은 지역 쿼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많은 지방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이제 문학에 종사하시는 두 분께서 문화 불모지는 아니다. 좀 주제를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면서 사실 성공한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화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짚고 싶은 거는 부산이 피플을 통해서 상당히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영화관 수만 놓고 봐도요. 수도권이 146개가 있고 동남권은 4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영화관이라고 해봤자 2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절대 수치를 놓고 봐서 시설에 상당한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요즘 젊은이들은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 이외에 이런 문화를 보고도 상당히 선택을 많이 하는데 정서 통합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간성 문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연이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문화 인프라에 대한 걱정을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영화 영상 산업이 부산의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뭐 영화만 공연하는 것이 영화만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김 의원님께서 계속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롯데 이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네요. 창원에서 새로운 이제 또 야구단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부산과 경남이 한 뿔인데 어떻게 또 이질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지금 부산과 경남이 한 뿔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견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몇몇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견을 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해득실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 동남권이 부울경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마산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부산 사람도 좋아했습니다. 부산에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울산 사람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갈라지고 나니까 이제 서로 내 그릇이 크냐 하고 남의 그냥 싸워요. 근데 싸웠는데 가만히 상황을 핵심을 보면
이 지역 주민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끼리 싸웁니다. 자치단체 장들끼리 싸우고 이제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끼리 싸우고 그게 확단돼 가면 이제 폐싸움처럼 막 주민들도 거드는 이런 양태를 굉장히 많이 나타내게 돼서 있습니다. 근데 결국 싸워봐도 결론은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마장 때문에 한참 많이 갈등했죠. 경마장 수리로 부산이 많이 가져가냐, 서로 많이 싸웠는데 결국 싸움하고 잘 또 타협이 됐죠. 서로 역지사지로 상대 입장을 고려했다면 처음부터 그 결론이 났을 텐데 한참 싸우고 결론이 나고요. 부산 신앙도 뭐 진해 신앙이야 부산이냐고 한참 싸우다가 뭐 결론 내렸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이런 자세를 좀 빨리 바꾸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기 크게 안 담으면요 다 망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집에 그 의왕에 제법 크면 한 석자짜리 정도 되는 의왕에다가 다슬기를 길러봤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번식을 잘하더니 한 1년 좀 지나가니까 싹 전멸해버려. 그 왜 전멸하냐고 물었더니 그게 작은 의왕에서 키우다 보니까 건친교배가 일어나서 종의 태화 현상이 일어나서 다 죽었대요. 생물학자 이야기로. 그러니까 작은 땅에 네 땅 내 땅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좀 동남권 전부 서로 좀 양보해가면서 그런 걸 좀 키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좀 양보하는 뭐 그런 면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부산 지역도 얼마 전에 신공항 문제 때문에 또 뭐 하다 보니까 뭐 울산 경남까지도 그 대구편을 들어서 굉장히 수수해지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도 그렇게 하지 말고 과연 우리 부산이 그래도 부산이 이 지역에서는 그런 맏형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부가가치를 인근 지역에 나누어주는 노력들을 했던가. 안 하다 보니까 이 부산에 공항이 들었습니다면 당장 울산과 경남도 부산 사람만 좋아지는 거 인식을 갖기 때문에 그럴 때 부산에 공항이 들었으면 거기서 생긴 다양한 부가가치들은 함께 공유하겠다. 이런 자세들, 그런 설명들 이런 게 좀 더 되어지고 또 양보하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었으면 괜찮나 싶습니다.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동남권에 하는 도시들끼리 싸우면요, 이게 답 안 나옵니다. 아직도 이 서울 지역에 가보면 수도권 지역 사람들은 이 좁은 땅에 무슨 지방자치냐, 이 좁은 땅에 무슨 지역 균형 발전이냐, 뭐 다 합쳐봐야 중국이 한 도시만도 안 한 인구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쪽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뭐 부울경이 정말로 한테 합쳐야 됩니다. 이래야 다 삽니다. 안 그러면 아까 좁은 그 의왕에 갇힌 다슬기처럼 다 죽어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한 뿌리인데도 이거 자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떤 그 이해 문제가 걸리면은 자꾸 갈등이 생기는데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부산이 맏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눠준 게 뭐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부산에서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군요. 제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감이 떨어집니다. 경남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경남이 맏형이지 이런 소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단위 면적당 인구를 보면 그러다 아무래도 그렇게 봐주셔야죠. 지금 총장님께서 지금 참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정치인들이 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역민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정치인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조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을 이렇게 융합시키고 소통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지역민의 갈등을 부르는 정책을 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공항의 입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좀 합의를 봐라 하니까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중앙정부의 무소신 행정을 바로 지방에다가 핑퐁해서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 신항 명칭만 해도 명칭 문제에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에 1996년에 발표를 할 때 부산 신항으로 명칭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서 이제 인근 지역의 지자체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 원칙대로 간다라고 처음에 그 계획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당신네들 지역끼리 알아서 해오세요. 그러고 그냥 하염없이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년의 세월 동안 이름만 결정이 된 게 아니라 감정의 골이 10년만큼 묵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중앙 정부가 그렇게 무소신으로 갈 게 아니라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에 맞게 한번 정한 원칙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지 혼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신공항 같은 문제도 과거와 이게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공항을 만들거나 역사를 만들거나 하면 미리 중앙정부에서 보고 그 입지를 정해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노 대통령님 들어와서 뭐를 하겠다라고만 발표할지 어느 지역이 하는지는 이제 경합을 붙이는 식으로 갔습니다. 물론 지자체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네. 실제 중앙정부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역시 싸움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대부분의 싸움은 비슷한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통합되어야 될 가까운 지역끼리 더 많이 다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결정할지에 대해서 중앙행정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를 비롯해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역 이기심 또한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의원 입장에서 전국적인 국토를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지역 이기주의적으로 그렇죠. 합니다. 네.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지 알면서 오로지 지역 구민들만 생각하고 그렇죠. 유권자들을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유권자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 가지로 유권자를 위로할 생각은 하지 말고요. 그러면 정말 옳다고 판단이 되는 거는 과감하게 자기 지역 이익과 배치되더라도 결정을 네. 하고 다른 더 큰 걸 가지고 그 확실한 걸 땡겨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정치인이지 그렇습니다. 않나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신공항 문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장막 뒤에서는 다 부산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번 정권에서 끝이 난 점. 그래서 다시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되는 점은 굉장히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그 지역 간의 어떤 그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를 지역 간의 경쟁을 붙이니까 인근 지역에 싸움이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그걸 중앙정부가 다 정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중앙 권력을 누가 잡냐 갖고 그냥 큰 덩치끼리 또 싸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렇잖아요. 뭐 누구 어느 지역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가지고 뭐 큰 싸움을 벌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특히 보다 좀 근본적인 상황을 내려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 간의 상생과 화합의 정신 이런 게 필요하고 아까 김영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의원들도 지역 구민을 잘 보여야 다음 표를 얻죠. 그러나 역으로 일단 그 우리 사회의 역사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지역 구민들을 또 설득도 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로 역할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결정을 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 하기 전에 그 의견 수렴을 해서 발표가 돼야 되는데 발표 먼저 하고 의견 수렴을 하면서 네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그 역순위에 대한 문제 지적을 네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히려 발표를 하기 전에 지역의 민심이라든지 여론조사라는 거지 이런 걸 충분히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번에 어떤 공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공항은 처음부터 이제 부산 신공항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 갈등이 최소화하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발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네네. 그런 최소화하는 노력 없이 일단 사업 먼저 지르고 보자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선후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독단적으로 결정하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여론 조사를 충분히 해보고 여론을 들어보고 나서 정책에 반영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네. 정부에. 근데 사실상 신공항 문제는 그런 어떤 과정보다도 정치적인 입김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일이 틀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뭐 새누리당 그 공약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네. 상당수 부산의 의원들이 저희 같은 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정부에서 반드시 신공항이 필요하다. 우리 뭐 정치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그 활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
정치인이시니까 앞으로 좀 지혜로운 정책 좀 계속 내놔주시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렇게 지역 간 경쟁 구도가 계속되면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문화라든지 정서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서로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시는 그 지역끼리 네. 함께 이기는 구도, 상호 윈윈하는 구도라고 얘기하죠. 네. 저는 이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 특정 기반 시설의 명칭이라고 그러면은 네. 이것은 명칭을 정할 때에 역사적인 연원과 네. 또 문화적인 배경을 따져보고 장명을 한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해관계 지역끼리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인 협상과 또 합리적인 대안을 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입지의 문제로 보면은 이것은 사실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경우인데 이것은 그 지자체 간에 경계 허물기라든지 또는 상호 협력하는 구도 이것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걸 지자체끼리 서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노력인데 이것은 공감을 하고 참여하고 협력하고 역할 분담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네. 가버넌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가버넌스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와 또 해당 지역의 기업과 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와 같은 구도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공항의 경우에는 이것이 그 지금 시점에서는 신공항에 대해서 당초에 어떠한 취지로 이 사업이 추진됐는가라고 네.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오히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 처음에 뭐가 잘못됐나? 현재 문제를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의외로 네. 쉽게 풀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관장님. 여러 가지 지금 그 지역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뿌리고 그걸 인식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특히 이제 지역 문화가 어떤 지역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화를 어떤 창달하는 네네. 그런 쪽 한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미 그러한 시도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거가대교라는 큰 도로망이 뚫히는 바람에 이제 교통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 거제 같은 경우에 경남의 한 도시에서는 이제 통영, 고성, 뭐 남해, 사천, 거제 이렇게 통틀어서 봐도 예술회관에 1,2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이렇게 좋은 무대를 가지고 공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진 데가 사실은 저 통영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음악을 위한 음악당이 이제 내년에 가서 10월 정도에 오픈이 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도 거제가 이제 내년이면 예술회관도 10년째인데 네.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일하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 시설을 가지고 그러면 그 고성 군민이나 사천시나 뭐 남해 군민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공연의 규모에 있어서. 네. 그 농촌이나 그 해안가의 도시, 이 마을에서 사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정서통합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뒤에 가서 말씀도 좀 드리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 시설을 가지고 있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앞서서 먼저 초대도 할 수 있고 네네. 또 찾아가기도 하고 네. 그런 작업들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역시 뭐 어떤 그 지역 문화의 동질성이 있다면은 그 지역의 정서를 통합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부산, 경남, 울산의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얘기에 앞서서 먼저 강점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부산, 경남, 울산 통합의 어떤 강점이 무엇인지 또 대표 브랜드는 무엇인지 저희들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의 대한민국 동남권은 태평양과 마주하며 동남아시아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관문이며 또한 유라시아로 뻗어가는 출발지로 대륙과 해양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점에 위치해
항구를 통해 외세 침략을 온몸으로 맞서온 지역이다. 또한 지리산과 낙동강의 끝자락에서 이를 기반한 문화 역시 크게 번성해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산업 근대화의 고난 속에 지역 문화유산의 제대로 된 보존과 브랜드화 대신 무분별한 난개발과 훼손이 이어져 왔고 지역민의 투박함이 왜곡돼 상품화되며 지역 문화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브랜드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또한 항만과 해양 인프라를 따라 발달한 산업과 문화의 연계, 영화제로부터 시작된 영화 영상 인프라와 콘텐츠의 결합은 동남권이 수도권과 차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지금의 수도권 중심의 콘텐츠 생산과 유통체계, 부산, 경남, 울산으로 나뉜 개별 도시 간의 중복 투자와 경쟁은 지역민의 정서 통합과 콘텐츠 발굴의 가장 큰 장이다. 동남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융합 콘텐츠 시대, 대한민국 동남권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네, 동남권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동남권의 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짚을 수 있는 것이 교통과 관광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남권의 교통이라든지 관광이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미흡하다면 어떻게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앞서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네. 동남권에 위치는 대륙과 해양의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문이 되려면 진정하게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수도권이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울 주변의 모든 위성 도시들과 교통이 아주 원활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울과 경기도나 인천 같은 곳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환승 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서울 지하철을 타서 인천, 수원, 일산, 의정부, 구리, 분당 이런 주요 위성 도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하지 네. 못합니다. 네. 그래서 도시 철도 부분과 그리고 이런 환승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3개 지자체장들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관문이고 진정한 그 정서 통합의 아주 1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열려서 사람의 교류가 아주 원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12년 5월에 광역 그 교통망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네. 5월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겠습니다만 아직 근거법이라든지 그리고 직원을 7명 두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거를 만들었듯이 네. 동남권 그 광역 교통망 5개년 계획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산, 울산, 창원 이쪽이 어떻게 연결될 건가, 그 다음 단계는 남해안 벨트까지 어떻게 연결될 건가, 이런 것들을 5개년 계획을 짜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네. 그다음에 돈은 어떻게 분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산 시내 길을 다니면서도 사실 민자 투자를 많이 해서 돈 내고 다니는 길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환승 제도를 원활하게 만들어서 부산이나 울산, 경남 각각 자기 도시 안에서 다니던 비용과 거의 유사한 비용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인당 연간 60만 원 정도의 할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환승을 함으로써. 네. 그리고 환승 인구수도 8만 명이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개 지자체장이 함께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 프로그램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여행 프로그램 보면 저희가 해외를 갈 때도 동유럽 한 나라 갔다가 서유럽 한 나라 가고 북유럽 한 나라 가고 이렇게 못합니다. 가면은 임금 비슷한 성격을 묶어서 그 관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그 한국에 오는 처음 관광을 할 때야 제주도나 서울을 많이 갑니다만 그때 한국의 매력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특정 지역을 집중 투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나 부산에 오나 특색이 없다면 과연 누가 부산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교통을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그런데 부산만이 가진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네 그 부사에 얽힌 어떤 얘기라든지 장영실이라는 과학자 얘기라든지 또는 기장 도예총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라든지 또는 근현대사와 맞물려서 유엔 묘지가 전 세계에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런 거라든지 어떤 삼복도로 그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국제시장 그다음에 뭐 자갈치 시장 이런 것들도 좋은 문화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서민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울경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저희가 당장 2013년이 부울경 방문의 해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이라는 거죠. 내년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흩어져 있는 구슬들을 꿰는 역할을 3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해야 되고 연결 고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3개 지자체가 해결을 못하는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니까 국민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을 하면 아주 저희도 신이 나서 함께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고. 네네. 저는 오늘 올 때도 거가대교를 건너서 왔습니다. 네. 2조 4천억이나 들어간 대공사의 역사를 해서 이 거제시와 이 부산과 연결이 된 가덕도를 통해서 아주 물류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선 산업이 대단히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근데 가끔 저도 이제 원래 이제 집이 서울에 있는 그 친구들이나 이렇게 내려올 때 KTX를 타고 부산역에 오지 않습니까? 네. 오면 당연히 KTX 내리면 거가대교를 넘는 리무진 버스가 있는 걸로 상상을 해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없나요? 없습니다. 신평역, 뭐 강서 터미널, 이런 사상 터미널 이 두 군데만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큰 역사를 이루면서 교통망 체계가 사전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길 먼저 닦아놓고 차 가게 하고 집을 짓게 되는 순서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좀 반대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작년에 740만 대가 거가대교를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대물량의 교통 물량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편리성에 따르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문화와 관광이 창조 관광으로 흘러서 그런 여행 분위기와 라이프 스타일, 스토리텔링 넘어서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러 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로망만 있지 교통망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망에 대해서. 그것도 소통이고 그것도 정서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서통합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교통망센터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은 되고 있죠? 그러니까 2012년 5월에 만들었는데 또 만들다고 발표를 한 이후에 실제 지금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개점 휴업 아니고 지금 일은 하고 있겠죠. 아니 만들었다라고 발표만 했지 뭐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제개발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게 잘 되면 또 저희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했듯이 좀 이런 그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이게 이제 정서통합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지면은 역설적으로 사람이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정서통합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일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그 지역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 교통이 발전되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서 관광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관광을 그냥 낮에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새벽 관광의 요소를 좀 끄집어내고 또 야간에 할 수 있는 관광 이게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쪽에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밤늦게 밤 12시에 특별 이벤트를 한다라든지 축제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밤늦게까지 있거든요.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밤늦게 그걸 공짜로 보여줍니다. 아주 괜찮은 공연을 공짜로 보여주면은 그것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또 한 잔 더 하고 좀 더 놀다가 거기서 자게 되죠. 그래 하룻밤을 자야 그 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야 또 같이 이렇게 서로 스킨십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망이 확충되면은 서로 자주 만나게 되니까 또 교통에 도움이 되고 또 특히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서로 즐기면서 소통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말이죠. 이런 관광 프로그램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동남아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 문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문화 관광 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아마 요즘 거가대교선 생기고 난데 거제에서 나온 볼멘 소리가 거가대교선이면 부산 돈이 거제로 올 줄 알았더니 거제 사람은 다 부산 가서 돈 쓰고 부산 사람은 거제 와서 안 자고 그냥 바로 돌아가 버린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아까 좀 좋은 제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야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벽에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개발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뿐만이 아니고 거제에서도 부산 분들이 가서 이제 보면서 즐기고 하룻밤 주무시고 올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할 필요가 제가 있겠죠.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도서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제 사면이 바다인데 밤이 되면 해 떨어지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이타임 스펙타큘러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밤이 아름다워야 관광이 되는. 그 관광할 때 관자가 올빼미 눈으로 밤에 본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밤에 어떻게 이 즐길 거리들이 쭉 존재해야 되는데 해 떨어지고 나면 어촌은 깜깜합니다. 우리 거제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라 해서 밝혀주는 마을 입구에 조금 옛날처럼 전봇대나 좀 있지. 그렇죠. 이 마을과 마을 연결되는 도로에 보면 굉장히 그 부분이 어둡고 이러기 때문에 어둠과 도심에 빨리 가야 되는 이런 지금 이 자연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역할을 해서 같이 좀 이렇게 변화돼야 되고요. 네. 지금 그 체류형 관광의 부분이 이제 같이 연결되시는 말씀을 이제 박 원장님 하시니까 또 뒤에 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교통 문제도 문제지만은 사실상은 이 일자리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물론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기업이라든지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학도 그 부분 일정 부분 또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와 연대해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또 문화에 대한 역할을 맡아주는 대학은 필요한데. 네. 근데 엄격히 말하면 대학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줘야 되는데 요즘 우리 김희정 의원이 계시니까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 한마디 드려야 되겠죠. 정부가 대학 보고 자꾸 학생들을 취직시키라고 합니다. 밀어내라는 이야기예요. 일자리는 기업에가 있는데 대학 보고 애들 제대로 교육하라고 그래야지 왜 취업률을 올리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학은 좋은 일자리든 나쁜 일자리든 그냥 무조건 밀어내서 실적 올리려면 급급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대학이 굉장히 천박해져 버렸어요. 거꾸로 간 거예요. 이게 좀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대로 대학이 일자리 창출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게 보다는 대학은 학생들 제대로 교육해야 되고 또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 일자리 창출 직접 관리한다면 대학은 지역의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대학의 학술적 이걸 지역 사회에 넣어주는 R&D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조금 전에 동남권 상승과 관련돼서 우리 이 지역에 해양생물의 가공산업이라든지 또는 항만물류라든지 조선 기자재 같은 것은 동남권 전역에 좀 이렇게 깔려져 있거든요. 또 관광개발 같은 그런 부분의 이 공동과제를 지자체끼리 합동을 해서 대학에도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주시고 대학도 스스로 그런 걸 개발해서 또 좋은 아이템을 제작하고 하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이 개발해서 우리 지금 오늘 주제인 지역 정서 통합을 위해서 대학에 할 일이 참 많다고 보죠. 저희들 대학에 또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대학 박물관의 주요 지표자나 발굴 사업이 다 경남 가서 합니다. 경남 가서 가야문화 틀을 발굴하고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같이 경남 지역 대학과 같이 공유를 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죠. 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춤이라든가 우리 전통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동남권이 갖고 있는 공통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요소를 아주 잘 개발하면 되죠. 하여튼
이게 동남권 사람이 동남권을 못 떠나게 해야 되고 또 외부 사람이 이쪽으로 오게 하는 게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 김영희 말씀대로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개발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사실 관광 가시면 뭐 세계 어느 나라 가보다도 저 우리 부산 뭐 울산 저 일광 같은 데부터 시작을 해서 저 남해까지 가는 그 해안선의 아름다움. 예, 이건 뭐 세계 어디 가도 이 정도의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보다 그 해안선에 쭉 가면 이게 자연경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상당히 괜찮은 첨단 산업들도 같이 보게 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걸 그래서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게 부산은 부산대로 우리가 관광해야 되고 경남은 경남대로 우리가 해야 되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끼리 역할을 좀 분담할 필요가 좀 있다. 각각의 구경거리를 독특하게 만들어서 이게 링크화시키는 벨트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다 투자를 너무 분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총장님 그 부분에 거제에 오시면 산업과 관광이 한꺼번에 다 있는데요. 뭐 있죠. 근데 그제도 보니까 같은 지역 안에도 이 거제 이쪽 부산 가까운 쪽에는 주로 조선소가 많지 않습니까? 저 건너편은 아주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데 가만히 점점점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이 산업시설이 좀 자꾸 파고다니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도 그 안에서도 또 지역 간에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산업체에 온 손님들이 조금만 더 가면 서쪽 아름다운 섬도 보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노력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동남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 환경. 그다음에 부산의 경우 또 이제 영화 도시로 지금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화 영상 산업과 자연 환경을 좀 접목시켜서 영상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이런 정부 차원 큰 틀에서 어떤 이런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넣으면서 이 남면의 자연경관도 보고 가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컨텐츠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전진을 할 때는 기획 기능만 굉장히 강조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 간의 정서 통합이라든지 관광산업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이 콘텐츠 통합 조정 기관이 필요한데요. 이런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자꾸 정부 기구만 만들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스마트 시대에 맞춰가지고 적정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리고 그 자체가 성공한 새로운 사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를 렌트를 했을 경우에 부산에서 어떤 자동차를 렌트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스마트 기기에 맞추어서 자동차와 자신의 스마트 기기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부산에 아주 특화된 그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에 아주 특수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를 연계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관광 상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것과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게 다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통합 콘텐츠 조정 기관을 통해 가지고 축제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지역에 연계되는 축제들을 하나로 연결하면은 그냥 부산만 한번 가볼까 뭐 이러다가 부산도 가면서 거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다른 도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호남 같은 경우에는 담양이 이제 대나무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광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성에 이제 차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 연계가 돼가지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열면은 그게 하나로 통합이 돼서 이렇게 단발적으로 하나만 할 때 얻지 못했던 효과를 같이 조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여기도 보고 또 다른 데 가서 뭐 차문화도 그렇죠. 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단순하게 여행 상품사에서 알아서 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우리가 조정을 해줘서 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제공을
부산에 오면은 부산에 특화되게 서비스해주는, 아까 제가 뭐 내비게이션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스마트하게 IT 기술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모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융합 시대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네. 어떤 융합 시대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을 텐데, 네.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융합의 어떤 콘텐츠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어떤 그렇죠,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동남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 중에 하나가 팔만대장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팔만대장경이 디지털 번역 작업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네. 다양한 형태로 무궁무진하게 변형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조로 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콘텐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해드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이게 연계선상에서 동남권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역사와 문화와 인문 자원을 콘텐츠를 디지털로 이렇게 변형시키는 작업, 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는 작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 김희정 의원님이 마침 계시니까 국회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과 지지를 해주시면은 아마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정책 정보와 통계 정보로 또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네. 여기 보니까 부산에 부산경제진흥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경제동향분석센터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부산경제진흥원이 만약에 협력을 한다면은 이와 같은 고급 정책 정보와 통계 정보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 하나는 글로벌 플랫폼과 배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새로운 문화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에 이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금 구조가 만들어지고 다시 돈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실은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것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차원이나 지방에서나 또는 기업이 좀 앞장을 서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한류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영화의 메카이기 때문에 네. 이 영화 시장에 있어서는 유통망과 배급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에 못지않는 그와 같은 영화 시장을 개척하고 또 영화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전통과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동남권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네. 또 전국과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라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보면 참 문화 콘텐츠의 위력이 어느 정도나 큰지 절감하게 그렇죠. 되죠. 좀 실감하게 되는데 네. 이 동남권에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 네. 동남권이 어떤 한류의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당연히 가능하려고 봅니다. 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전체적인 틀에서 네. 보시니까 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하고 제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새로운 프로젝트라든지 네.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일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콘텐츠 개발은 또 대학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인력 양성에 대한 아이디어 어디에 수고해야 될까요, 총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 부산, 울산, 경남, 네. 동남권 콘텐츠 개발은 역사의 동질성에서부터 출발해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실제 대학에서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게 이제 실제 정책에 채택되어진 경우는 그렇게 하나지 않아서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마 우리 부산 경남 일대의 문화 콘텐츠는 특정 종교 편향이 아니라 우리 불교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어차피 네. 한국에서 가장 불교가 영성했던 역사도 이주 동남권이 갖고 있고 현재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아까 팔만대장경 또 이
우리 부산 경남 쪽에 있는 많은 사찰들이 템플스테이, 뭐 선문화 체험, 이런 것들 불교적인 뭐 이렇게 뭐 성무 또 네. 범패 이런 걸 모아는 하나의 그 독특한 문화를 또 지금 만들어내고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대학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힘써주시고요. 네. 좋은 아이디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정서 통합을 위해서 또 지역 문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 문화 단체의 역할도 또 구심점으로 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앞으로 지역 문화 단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관장님? 예, 저는 특히 문화와 예술이 속해 있는 지역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뭔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계속 발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꼭 예술의 현당이나 또 세종문화회관이나 또는 뭐 해외 브로드웨이나 이런 데 가서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주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투란도트 같은 그 뮤지컬을 지역에서 아주 부담 없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서 좀 실제로 11월 초에는 그 지역에 그런 큰 공연을 한 5만 원 정도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마련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의 그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이 작가들이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전시 활동 이런 것들이 그 지역 향토 작가들이 작품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그 도시에서만 보여주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마산도 갈 수 있고 창원도 갈 수 있고 통영도 가고 고성도 가서 근데 그 지역도 역시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순환할 수 있도록 서큘레이션 시키는 거는 어느 기관들이 해야 하고 그 지역에서 아트리에나 화실에서 작업만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작업실에서부터 끌어나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적인 정서 통합에 저희 같은 문화예술회관이나 지자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공연장, 우리 도시의 어떤 그 콘텐츠, 볼거리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우리 거제에서도 남해안 문화벨트라고 해서 5개 도시를 이미 작년 4월에 거제, 통영, 고성, 김해, 부산 서로 이렇게 남해안 문화벨트를 엮었습니다. 해서 그 순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또 우수 공연들을 또 저렴한 금액으로 사올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적인 통합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와 유사한 그 디테일에 있어서 더 유명한 고민거리들이 숙제로 많이 남아져 있죠.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그 최소한 주변 도시 1시간 교통 안에 있는 주변 도시 끼리라도 정서 통합할 수 있도록 이미 노력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산의 강서구 인구가 거제 인구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가대를 통해서 어떤 좋은 공연들이 보러 올 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 2만 원, 왕복 2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인데 그것을 공연비에서 제해주는 것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것은 노력은 문화예술을 통한 정서적인 정서 통합은 이미 각 어느 지역에서는 각 출발이 이미 스타팅 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감이 생깁니다. 네. 우리가 통틀어서 좀 시간 다 된 것 같습니다만 제안하고 싶은 게 지산 지소 운동이 우리 동남권에서 벌어져야 된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자.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자. 지산 지소. 예를 들면 지역에서 기르는 인재를 지역 기업이 채용해주자. 지역의 도시민들은 우리 동남권의 농촌에서 생산한 물품을 소비해주자. 또 지역에서 우리 개발한 거제에서 개발된 문화도 부산에서 봐주자. 또 부산에서 한 것도 경남 일대를 다니면서 공연도 하자. 이렇게 문화든 상품이든 인재든 그 지산 지소 운동 지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한 거 지역에 좀 팔아주는 그런 운동들이 활발히 일어나야 되고 그 운동의 중심에는 지자체와 기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이 좋은 문화를 살리려면 지역 기업들이 지역
그 문화단체를 위한 메세나 운동 같은 걸 좀 활발히 해주면 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아까 서울로 역수출하는 그런 일을 또 할 겁니다. 정말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해주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꼭 폐쇄적인 뭐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이렇게 수비를 해줘야만 기업들이 사는 거고 또 일자리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인재도 그다음에 인재도 문화도 발전하고 특히 우리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서울의 수도권에 대비한 유일하게 키울 수 있는 축이 동남권입니다. 이 동남권은 이렇게 좀 자생력을 길러가야 지역 균형 발전의 첫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남권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화적 정서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봤고 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지 못하신 부분이 또 있으실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마무리 말씀으로 결론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저는 부산과 경남, 울산 여러 시민들 또 애청자 여러분께서 화끈함과 열정 그리고 거친 바다의 힘을 지역에 가두시지 말고 세계를 향하여 좀 쏟아놓아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한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라시아 시대의 출발점이자 그 대륙과 해양의 양쪽의 기회를 모두 가진 지역이 바로 동남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대로부터의 가야 문화와 또 정신문화로 대표되는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창조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로 자신과 지역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를 변개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주역이 되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부심을 가져야죠. 김 의원님. 네, 아주 근원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동남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수도권과 대비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남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라시아의 관문이고 태평양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냥 부산 하나, 울산 하나, 경남 하나로서는 이 등치가 작아서 그 경제적인 파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는 통합이 우선이 돼야지 경제력도 파워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디에 대비되는 경제력의 파워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수도권 대비가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로 바다를 끼고 있는 일본과 경쟁을 해줘야 되는 축으로서의 동남권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급발전하고 있는 그 축과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남아권이 지금 막 따라오고 있는 제3세계 권역과 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지금 지정학적 위치로 우리 동남권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의미를 가지실 게 아니라 등치를 키워서 경제력을 기르고 바로 다른 세계적인 그 권역들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해야지 더 하나의 목표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수도권 대비 너무 처지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정치권에서 이걸 좀 보정하는 역할은 필요하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새누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저희 법을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가칭 그렇게 해서 지금 제정 법안을 발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면은 좀 경제적인 균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균형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진흥기금도 65%가 수도권에 가 있는데 그것도 지역 쿼터제를 두면 자연스럽게 가방 싸들고 수도권으로 갔던 사람도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정서통합이 다시 경제력으로도 가고 또 전체적인 지역 파워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예산 문제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남권 통합, 정서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현재 행정구역 체제로서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뭐 2단계로 가야 된다, 3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논의들은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선 행정 통합을 얘기하고 후 정서 통합을 얘기한 것보다 지금 있는 기존 체제에서도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총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동남권 한 뿌리입니다. 이 한 뿌리고 지금도 상당 부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나눠짐에 따라서 지역의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 간에 과도한 실적 경쟁이 이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하루처럼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이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우리 국가적인 경쟁력이 생긴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봅니다. 뭐 언론의 통합이라도 필요하고 문화교육의 활성화도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소 운동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원래 결자 해제 차원에서 정치권 인사들의 열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통합돼야 되는 이야기를 다 하지만은 막상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구역이 통합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다들 움츠러듭니다. 내 지역구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정도의 계산들을 분명히 하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정치권과 이 통합, 열린 마음. 그래서 나아가서는 부울경이 다시 하나의 그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길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여론도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호일 관장님. 네. 그 정서통합과 관련해서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정서통합을 시작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 가운데는 문화와 예술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물질만 있지 정신이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부울경에서 먼저 나서서 문화적 통합을, 정서적 통합을 이루는 일에 언론과 국가가 또 지자체가 함께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좀 전에 김 의원님께서 내년이 부울경의 해, 방문의 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오늘 오면서 2013년을 청소년의 해로 다시 한번 정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왔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실은 경남 가운데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상당히 높은 도시입니다. 4위에 간다고 들었는데 그 문화예술이 기성세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KNN이 마련해 준 이러한 그 공감대를 가지면서 언론이나 지자체가 보다 미래를 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통합을 위해서 지금쯤 같이 논의되는 그런 것들이 불씨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경남, 울산의 정서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참 한뿌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어떤 여러 가지 이해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빚는 부분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제는 뭐 정말 정서 통합해야죠. 그리고 동남권이 이러한 문화와 정서 통합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면은 동부가 중심으로 도약하자는 그런 목표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기하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정책이라든지 연구기관 또 행정에서 많이 반영해 주시고 계속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이 마련한 특집 4부작 대토론은 동남권 상생의 길, 동남권 광역 경제권의 방향과 비전을 모색해본 지난 두 번의 토론에 이어서 오늘은 광역화의 전제가 되는 시도민의 정서 통합을 통한 콘텐츠의 중요성 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특집 4부작 대토론 동남권 상생의 길 제3편 정서 통합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